여러분 안녕하세요. NT무열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잠옷을 안 입고 그냥 사복을 입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데이 근무를 뛰고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옷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원래 갈아입으려면 갈아입을 수 있는데 왜 안 갈아입냐면 PC방을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냥 제가 지금 병원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뭐냐 그 간호 진단 이런 걸 또 학교에서 내줘가지고 그런 걸 또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원래 금요일까지 쓰면 되는 건데 그 금요일까지 봐주시는 교수님이 바쁘시다고 수요일 날 좀 하면 안 되냐고 조금 이렇게 적당히 해도 해줄 테니까 그 피드백 해줄 테니까 수요일까지 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또 수요일이 내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데이라 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한데 그걸 그래도 해달라고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니까 오늘 PC방 가가지고 간호진단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바로 PC방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실습 나가서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들려드릴게요. 저도 지금 완전 실습 이틀 차라가지고 완전 실린이거든요. 실린이. 일단 저는 이번 주는 데이가 걸렸어요. 근데 데이가 이제 7시부터 해가지고 3시까지더라고. 근데 원래 다른 병원은 4시까지인데 8시간을 하면 이 병원은 제가 가는 병원은 이제 점심시간에 그냥 밑에 내려가가지고 밥을 먹고 올라오고 점심시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8시간만 하고 가는 거죠. 원래 점심시간까지 하면 9시간인데 근데 뭐 다른 병원도 이런 병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이라는 특성상 이제 환자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를 지금 이틀 뛰고 왔어요. 와, 아주 그냥 오늘도 그래갖고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밖이 어두컴컴한 거야. 근데 택시를 잡으니까 잡히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시에 이제 인계를 하는데 10분 전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10분 전까지 가야지. 그래서 6시 50분까지 가는 건데 저는 약간 쫄려가지고 6시 반까지 갔어요. 한 6시 한 30 몇 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혹시나 늦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아직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좀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인수인계구나 하고 이제 봤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근데 너무 귀여워. 그 인수인계 받으실 때 선생님들이 앞에서 앉아 인계하시는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보고 있고 그치 이제 인계 받는 선생님들이 뒤에서 이제 그 종이에다가 막 뭘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그 종이를 줬어 나한테도 이제 약간 직원 느낌이 나라고 나한테도 준 것 같아요. 근데 줬는데 나도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 거야. 이제 간간히 몇 개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아는 약들을 몇 개를 얘기하시는데 뭐 나머지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한 정확히 말하면 한 70% 정도를 못 알아듣겠어. 한 30% 정도만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인수인계구나. 좆됐다. 난 간호사를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인수인계를 끝나고 아직 학생이니까 이제 인수인계를 잘 몰라도 이제 뭐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선생님을 이제 정해가지고 좀 따라다녔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냥 일을 하는 거를 보면 이제 저희가 그냥 일을 습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약간 저는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는 게 살짝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저도 이게 따라다님을 당해봐서 알거든요. 저도 이제 뭐 직장을 다니거나 군대에서 막 이렇게 애들이 이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배운 적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 난 뭔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무대 같은 데에서는 약간 남이 봐도 막 이렇게 끼를 발산하는 게 좋은데 약간 일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약간 간호 일이라는 게 조금 좀 섬세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막 날 보고 있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많이 해보면 또 잘 되겠죠. 왜냐면 이런 게 다 핑계고 그냥 많이 해보면 잘 돼요. 그냥 많이 해보고 잘하면 잘 돼. 왜냐면 내가 이제 게임을 학창시절에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하루에 게임 8시간, 10시간씩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은 누가 저를 한 100명, 1000명이 보고 있어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존나 많이 하고 존나 잘하면 장땡이다. 그래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막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제 저한테 뭘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탈을 재우래요. 그래갖고 그래 나도 바이탈 싸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바이탈을 막 재러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바로 바이탈을 재라 하니까 제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그리고 바이탈을 내가 이제 처음 잰 환자가 누구였냐면 그냥 병동에서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잰 게 아니고 약간 그 수술 가려고 나오시는 분을 좀 급하게 저보고 재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첫 바이탈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약간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면 수술 이제 이동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옆에 막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바이탈을 재야 되는데 그리고 그 수술 배드는 좀 좁잖아요. 그 그냥 병상 배드는 좀 약간 사이드에 막 뭐도 있고 뭐 놓을 때도 있고 이래서 자리 여유 공간이 많은데 그 수술실은 딱 이제 이동만 하시니까 그 이동 배드니까 막 혈압계랑 이런 걸 막 제대로 놓고 아 그리고 나는 약간 이런 커프 같은 거 감을 때 약간 좀 자리가 널널해야지 이렇게 싹 해서 깔쌈하게 감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많이 해보면 그냥 뭐 나뭇가지에다가 해보라 해도 해보겠지만 근데 이제 수술 환자니까 그 배드가 좁고 이제 몸이 살짝 이제 수술 환자니까 좀 경직돼 있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커프를 감으려 하니까 잘 안 감아지는 거야. 그래서 막 존나 허둥지둥거렸어요. 그래서 존나 허둥지둥거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근데 그래서 이제 아 미친 나한테 이러면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래도 그 병동을 돌면서 이제 그 데이타임 바이탈을 좀 재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쟀습니다. 근데 너무 느렸어. 왜냐면 혈압계가 저는 자동 혈압계를 기대했는데 수동 혈압계더라고요. 근데 그 수동 혈압계는 좀 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을 따라다녀 보니까 숙련된 선생님들은 그 수동 혈압계도 싹싹싹싹 샥 하고 이제 바로 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동 혈압계도 약간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조금 약간 내가 혈압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됐어. 처음엔 제가 학교에서 막 만져보고 할 때는 약간 뭔가 이게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진짜 가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바이탈을 제대로 재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상완동맥 있는 데다가 그 커프 줄 있는 수동 혈압계 줄 그 뭐냐 누르는 줄 검은 줄 있는 거를 그 상완동맥 쪽에 맞춰가지고 커프를 이렇게 좀 단단하게 감은 다음에 그 상완동맥 쪽에다가 청진기를 대요. 근데 이제 청진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청진기도 안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청진기가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청진기도 그 옆에를 돌리면 청진기가 풀려가지고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청진기도 이렇게 잠그고 풀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상완동맥에 청진기를 대고 이제 그 커프를 삭삭삭삭삭 눌러서 한 180에서 200까지 그 빵빵하게 만든 다음에 초당 이제 2씩 떨어지게 살살살살 풀어요. 그 처음에 살살살살 푸는 것도 진짜 처음엔 안 됐거든요. 그냥 몇 번 해보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소리가 들릴까 했는데 진짜 온 신경을 이제 지구의 온 기운을 모아서 내 귀에 집중을 해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언제부턴가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청진기에서 갑자기 한 180 올린 다음에 이제 조금씩 내리잖아요. 근데 한 보통 조금 혈압 높으신 분은 한 130, 120. 아 높으신 분이 130, 한 보통 120에서 100 사이에서 소리가 두근두근 이렇게 들려요. 뚝뚝뚝 이렇게 들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 보통 80, 70, 뭐 낮으면 60까지 해서 소리가 띡 멈춰. 그럼 이제 110에서 소리가 나고 70에서 멈췄다. 그러면 혈압이 이제 110에 70인 거죠. 그렇게 해갖고 몇 번 재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생겨갖고 잘 재지는 거야. 근데 자신감은 있는데 너무 느려요 지금. 왜냐면 그게 11시까지 다 재라고 했는데 내가 다 재니까 1시인 거야. 2시간이나 내가 오버를 했잖아. 아 근데 약간 좀 핑계를 대자면 그런 것도 있어. 환자분들이 자꾸 어딜 돌아다니시니까 내가 바이탈을 재야 될 분이 뭐 예를 들면 뭐 1병실에 5명이 있어. 그러면 한 2분 정도는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와보면 또 없어. 이러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걸 젤라면 약간 빨리빨리 샥샥샥 잰 다음에 그 뭐냐 없는 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걸려갖고 빨리 재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탈 재고 그 약간 맥박 재고 그 뭐냐 산소 포화도 재는 이 검지에 끼는 기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편해. 그냥 검지에 딱 끼기만 하면 산소 포화도 SpO2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맥박이 나오니까 맥박을 따로 내가 이렇게 요걸로 잴 필요가 없는 거지. 요골동맥으로. 근데 웃긴 게 그게 없으면 요골동맥으로 재야 되는데 제가 그 기계가 너무 편하니까 맞들려가지고 그 기계가 몇 개가 없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거 기계 없으면 맥박 못 재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같이 실습 나온 애가 그거 그냥 요골동맥에서 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 맞아 이거 기계로만 재는 게 아니고 요골동맥으로 잴 수가 있지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갖고 나름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다 서서 일하니까 그게 힘들어요. 근데 학생만 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서서 일하더라고. 그리고 신규 선생님들이 많아갖고 거의 학생 플러스 신규여갖고 완전 정신없어. 한 프리셉터에 막 5명씩 따라다녀.
10분이 끝났습니다.